안녕하세요. 유니티 코리아 에반젤리스트 김범주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들리기 시작한 지 이제 2년 남짓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쯤 이 메타버스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가감없이 살펴보고 그렇게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구글 트렌드 자료를 보시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2020년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21년 말에 정점을 찍은 뒤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말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20년 10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GTC라는 자사의 이벤트에서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한테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우리에게 생소했던 이 메타버스라는 말은 주변에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고, 뒤를 이어서 2020년 12월에는 지금 경희대 교수로 계시는 김상균 교수님의 베스트셀러 메타버스가 출간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관련 업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에 관한 책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이 현실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상세계라는 개념을 널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가 뜨거운 감자가 되자 이 개념과 관련된 수많은 산업군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고, 언론에서도 중요한 키워드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기술에 관련된 모든 것을 메타버스와 관련시키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지금 보고 계시는 표처럼 기존에 각자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던 기술적인 용어들이 모두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런 농담 같은 비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가 그저 농담으로 웃어 넘기기만은 좀 어려운 그런 면도 분명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메타버스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셜미디어 광고, 공연예술, VR, AR 하드웨어, 그리고 게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관련된 기술 시장의 모든 요소를 합산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즉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메타버스란 단순히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모아서 부르는 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기 충분한 거죠. 자, 그럼 이 관련 기술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면 기존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었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이폰은 신제품이 아니다. 기존에 있던 전화, 카메라, MP3, 인터넷 단말기를 모아서 고무줄로 묶으면 그게 아이폰이지 않느냐. 지금 생각하면 단순히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기기들을 묶어서 쓰는 것과 그 모든 기술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낼 수도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본 상품에 QR코드를 찍어서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도 있게 되었죠. 이러한 일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각각의 디바이스 그리고 그들의 단순한 조합으로는 할 수 없는 종류의 일입니다. 때문에 관련된 기술들의 종합이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질문은 단순히 기술의 총합이 아니라 이 기술과 시장들이 합쳐졌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소셜미디어 광고, 공연예술, VR, AR 하드웨어, 게임 소프트웨어 같은 이러한 기술들이 모두 합쳐진 시스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기술들이 모두 융합되면 영화에서처럼 현실에서 벗어나서 일도, 연애도, 스포츠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가상 공간이 과연 가능해질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공간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버스를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는 현실을 초월하여 무한히 확장 가능한 가상세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현실을 초월한다, 무한하다라는 개념은 하나의 목표나 이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많은 가능성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고 그것을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이 AR, VR, 게임 등 메타버스의 요소들과 합쳐졌을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바로 데이터의 연결, 그리고 실시간 3D로 표현되는 인터넷입니다. 데이터의 연결과 3D로 표현되는 인터넷 공간은 이전의 인터넷과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데이터들이 API라는 형식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추세이며 이런 움직임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수집하는 날씨나 미세먼지, 교통량 같은 데이터들도 실시간으로 일반하게 제공되고 있고요. 이제까지는 이런 데이터들이 주로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서비스되었지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이런 데이터를 게임 형식으로 만든 가상 공간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일본 국토교통성의 플라토 프로젝트는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도시 데이터를 개방하는 추세는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연결 그 다음으로는 실시간 3D로 표현되는 인터넷 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실시간 3D라는 말로 어색하게 표현하니까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이미 우리는 3D로 움직이는 인터넷 공간을 많이 보고 그리고 쓰고 있습니다. 바로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게임은 게임이고 게임 산업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만 발전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터넷 공간을 3D 공간으로 표현해서 문서나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공간을 활용하자는 메타버스 개념이 확대되면서 게임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게임은 그동안 놀이만을 위한 공간으로 발전해왔지만 그 놀이의 세계가 현실과 연결되는 접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저명한 놀이 연구가였던 요한 하위징어는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에서 놀이는 인간 삶의 본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놀이의 그런 특성 때문에 상상으로 만들어진 놀이 공간이었던 게임이 현실에 더 영향을 끼치기 쉬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게임 같은 익숙한 공간에서 게임이 아닌 다른 일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e스포츠나 게임 스트리밍처럼 점점 놀이와 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도 이러한 흐름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3D로 표현되는 가상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이미 그 기술을 가장 많이 쓰고 있던 게임에 대해서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10년, 20년 전에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이 소수였다면 이제는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는 사람이 소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서 주로 쓰이는 2D, 3D, 아바타나 아이템 장터 같은 용어와 개념들이 일상용어로 통용될 만큼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게임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면서 게임에서 만들어진 가상세계의 규칙 그리고 그 개발을 위한 기술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메타버스의 사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모두 원래 게임이었습니다. 왜 이런 게임들이 메타버스의 사례로 언급이 될까요?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에서는 게임 공간 안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그것을 경제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언급되고 또 인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게임 안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고 그리고 거기서 얻는 이익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은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덕분에 사용자들의 충성도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포트나이트는 원래 1인칭 슈팅 게임이었지만 그 안에서 콘서트나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이런 활동이 더 넓게 퍼지면 게임 공간, 즉 실시간 3D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게임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불을 지피게 해주었습니다. 게임 안에는 지속되는 데이터도 있으며 현실처럼 3D로 표현된 가상 세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그런 요소들은 게임 산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게임에서 발전한 가상 공간을 만들고 활용하는 기술이 다른 기술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단순히 이 기술들을 묶어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 아래서 새로운 융합을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만들어진 상호작용 방법들을 훈련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장을 움직일 수 있을까를 테스트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하죠. 기존의 게임에서 쓰이던 기술들, 장대한 배경이나 캐릭터 애니메이션, 특수효과나 음향효과, 알아보기 쉽고 그리고 우리가 상호작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기술들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시뮬레이션, 스마트 팩토리, 교육용 콘텐츠들을 만들 때도 전달력을 높이고 더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게임 기술이나 기획 방법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게임의 기술이 유연하게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 모든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기반 기술이 같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게임, 실시간 3D 엔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야가 달라도 쉽게 다른 분야의 기술들을 가지고 와서 융합시키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도 게임 엔진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원래는 게임을 만들 때 쓰였던 기술이지만 산업계에서 도입하고 더 효율적인 작업이나 업무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구축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표현되는 3D 데이터들은 그것이 아바타이건, 가상 공간이건, 물건이건 모두 호환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인터넷도 초기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상상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종의 모습도 더더욱 아닌 거죠.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처럼 이러한 메타버스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재 쓸 수 있는 기술과 그 융합을 통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메타버스 현상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내 기업에서 만든 메타버스 피트니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전거의 속도 센서와 가상 공간 속의 아바타를 연결시켜서 자기가 달리는 대로 아바타도 같이 달리게 되는데요.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파리 대도시 권역을 실시간 3D 엔진으로 시각화하여 건축 양식, 색상, 평면도, 장비 배치와 같은 여러 가지 결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내리고 시공시간이나 오류에서 발생하는 프로젝트 추가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그런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영화 같은 가상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셨다면 조금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결국 거대한 개념이나 아니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법한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을 더 낫게 만들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찾게 됩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게 된 것도 게임이나 AR 같은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서비스보다 무료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소박한 하나의 이익이 모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깔리게 된 SNS 서비스의 역할이었고 그것이 스마트폰의 확대에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시선으로 새로이 쏟아지는 정보를 보시면 메타버스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은 실시간 3D 엔진이나 VR과 같은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그동안 우리가 익히 봐왔던 문자나 사진, 영상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낯설음이나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관련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술의 발전을 관찰하고 그것을 냉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메타버스라는 형식은 어떤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정의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안을 할 뿐이고요. 그들이 한 제안은 결국 소비자가 선택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에게도 아직 인터넷의 초기 상태처럼 이 기술을 현명하게 조합하고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